안녕하세요. 저기 500호를 이제 세워서 하고 있고요. 장흥에서 행사 끝나고 11.6 행사 끝나고 안중근 의사 이 현수막 가져왔어요. 제가 장흥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안 의사 의거 기념으로 이제 웅변 대회를 2번 한 적이 있어요. 장흥하고 이제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화실 오면서 아침에 MBC 뉴스하고 KBS 뉴스를 택시하고 제 차 안에서 듣게 됐는데 택시에서 이제 MBC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굉장히 좀 걱정되는, 저기 이제 안중근 의사가 쓴 글 보면은 국가 안위 노심초사라는 첫 구절인데 저는 우리나라 그 게임 산업에 희망을 많이 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게임 산업이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게임 산업이 삼성처럼 크기를 바랬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그쪽이 현대자동차급으로. 그래서 저는 게임 산업이 좀 더 우리나라 경제를 미래에 이끌어갈 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강의 때 했었는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데 넷마블인가 거기서는 웅진코웨이를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 힘들어지니까 먹는 장사, 렌탈 장사, 그러니까 렌탈하고 먹는 거 정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면세 산업 이런 거는 정말 기업이 힘들어졌을 때 마지막에 생각하는 영역인데 게임으로 잘 나가던 회사가 웅진코웨이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좀 약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2시간 근무제도 그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52시간 근무제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이번에 뭐 수능 정시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지 말고 다양성을 늘리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2시간 근무제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그래픽 쪽, 게임 쪽, 디자인 쪽은요 밤샘을 많이 하거든요. 그 특성상 보통 이제 20대 디자이너들이 많이 밤을 새죠. 20대, 30대 때 밤을 안 새면 언제 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52시간으로 묶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천차만별로 특근 수당을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은 8시간부터 10시간까지는 뭐 1.5배 또는 뭐 10시간이 초과돼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낸다면은 2배의 어떤 그 연장 근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또는 그 옵션을 좀 많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OECD에서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시간을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은. 보통 체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는 12시간에서 13시간을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1시간도 집중하기 힘들고, 그래서 휴식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덕후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뭐 구글처럼 내가 회사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회사에서 20시간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속으로. 뭐 매일 정말 매일매일 12시간씩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52시간이라 이 시간이 아니라 뭐 70시간, 80시간 나와버리는 거 주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런 업무가 필요한 곳도 있을 거다라는 상상까지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길게 일을 시키면은 벌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양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하지 말고 이렇게 정책을.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하나가 이제 연속적으로 일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기업 게임 산업 쪽에서는 연속적으로 길게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하나의 원인은 아닐 텐데 이제 그 이전의 원인을 이제 기자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모바일 게임 시장이 되면서 신제품이 나와야 되는 그 주기가 짧아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게임 하나를 개발하면 3, 4년 이렇게 갖고 그 PC 기반으로 PC방 중심으로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PC가 없이 바로 휴대폰이 들어가서 휴대폰을 귀신처럼 다루게 된 그 젊은 세대들이 많다고 하거든, 중국에. 그러니까 역시 지금 게임 산업이 중국에 밀리고 있는 거죠. 한국의 게임 산업이. 게임 산업만큼은 저는 중국하고의 격차를 격차를 벌리면서 이렇게 나가길 바랬고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게 이미 깨졌다. 넥슨인가 어디 다른 또 거대 게임 회사도 회사를 팔려다가 지금 못 팔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될 거라고 예측했던 이 게임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뉴스를 들었을 때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자, 이번에 이제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 미국에서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8%를 통과한 것 같은데 1%로 시작해서 그 사람이 주장한 게 기본소득 있잖아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씩. 그리고 그 사람이 역시 구글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기업이 세금을 너무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동화세를 매기게 하고 또 이미 정부가 여기저기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많고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면은 뭐 1인당 120만 원씩 매달 줄 수 있다. 18세 이후 성인들에게. 18세 이전하고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동수당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아원도 왜 18세 넘으면 지원이 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평생 국가가 그 기본적인 생존을 책임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본소득인 건데.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있고 뭐 애플이 있고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원가는 조금 들어가는데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많아요, 미국은. 그래서 그 앤드류 양이 얘기했던 기본소득의 그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은 안 나옵니다. 한국은 안 나와요. 한국은 원가가 적게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완전 창의 경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조 경제고 진정 뭐 박근혜가 한번 그 내세웠던 그 창조 경제, 진짜 창조 경제. 원가가 조금 들어가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경제죠. 한국은 그런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업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지금 기업도 지금 마진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힘드니까. 그나마 원가가 적게 들고 수입을 올릴 만한 후보가 그 게임 산업이었고, 그리고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였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지금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소득 구조로 가려면 훨씬 오래 걸릴 거고요. 한 50년. 한국은 과도기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도기적으로 좀 빈민구제, 그 사회보장제도 또는 긴급부호 같은 체계를 더 먼저 튼튼하게 만드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고독사라던가 어디서 남모르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 인력을, 공무원들을 대거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복지 인력으로 투입을 시키고, 공무원 내에서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건 자동화시키고, 왜냐하면 더 뽑을 수가 없잖아요. 세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내에 이제 인원 배치를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긴급구호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분간.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한국은. 미국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뉴스, 앤드류 양 뉴스는 KBS 이제 제 차를 타고 여기 한샘 하시러 오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지금 로봇세가 맞지 않는다. 자동화세를 거두면 맞지 않는다. 왜냐면 그걸 걷기 시작하면은 기업들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사태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공영역에서 사회복지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거를 지금 이번 정부에서 해주면 좋은데, 지금 뭐 그냥 다음 총선이나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전주 터미널 화실에 안중근 의사 영정 사진을 모셔왔는데, 저 사진이 려순 감옥에서 아마 찍은 걸 거고 가장 고화질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진 중에서 고화질이라서 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찍었겠죠 아마. 감옥에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 안위를 지금 여전히 일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국가 안위, 당분간 우리 한강의 기적 동안에는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했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국가 안위를 걱정해야 될 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안중근 의사가 직접 썼던 글 앞에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견리사의 견위치명하는, 좀 화가로서 이런 안중근 의사와의 어떤 이런 그 교감을 하면서 참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한데, 저는 이제 미국애가 그렇게 플랫폼 기업이 원가가 적게 들어가면서 이익을 얻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면, 한국에서는 역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으로써 그것을 대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국가 안위하고 어떤 예술을 하는 거하고.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진짜 뭐 천지신명, 우리 조상 순국 선열분들, 우국 지사분들이 좀 더 힘을 더 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살신성인까지는 못하더라도 노심초사해서 견리사의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견위치명, 목숨을 바쳐야 되고, 살신성인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인을 이루어야 되고, 이제 저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저 때 애국애족을 하려면. 근데 그때보단 좋아졌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견리사의까지는 충분히 늘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재료비 걱정 없이 이렇게 그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쓰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아침 그 두 가지 뉴스가 굉장히 저를 좀 기분 착잡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해서 그것도 동양인 아마 중국계인가 앤드류양이 동양인이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은 참 역시 문화 다양성이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미국의 경쟁력이죠. 문화 다양성.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의 경쟁력과 미국의 경쟁력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유럽은 문화 개방성이라고 친다면은 미국은 그 다양성이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개방성과 다양성이 둘 다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 아무튼 뭐 이게 녹두리만 길어지는데, 장흥에서 이제 저 행사를 그 문화 행사를 했던 형이랑 천관산 그 계곡에 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일제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기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100년을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게. 그 정신적인 피해까지. 이 정신적으로 이제 일본화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나라를 일본한테 맡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한제국 시절에 우리 그 이병화 선생님이 항상 우리한테 그랬거든요. 구한말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그때는 분명히 대한제국 시대였다. 이렇게 고종이 황제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한말이란 쓰지 말고 대한제국이라고 써라. 이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한제국 시절이라고 하는데 대한제국 시절에 나라를 그냥 바치자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신적인 후예들이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면 또 이제 어떤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뭔가 인프라, 살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제공해 주려면 또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그 세금이 아까워서 나라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의 유출, 국부의 유출이 그것까지도 예상이 돼요. 국부 유출이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실은 그 신흥 부자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부자들이 많으면 그 부자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가 버려요. 신흥 부자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국민들에게 이 장사를 해서 국민들이 게임을 해줘서 내가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그 부채의식이라도 있죠. 그럼 지금 이 국민들에게 내가 이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인 거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재산인 거예요. 거기다 세금을 매기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 30년 내에 국부 유출도 지금 제가 예상이 되고 상당히 지금 느낌이 안 좋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쨌건 우리 각자 저도 이제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그림을 해야 되겠어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워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림할 때는. 평소에는 이렇게 의지를 다지고 실제로 그 그림을 할 때는
머릿속에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몰두적으로. 몰입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좀 말이 길었습니다.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